네, 재보선 오늘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재보선 전망. 오늘은 야당 중진 의원인 김영환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아침에 동작에 가서 예. 출근 인사하는데 옆에서 서 있다가 왔습니다. 예. 분위기 어떻든가요, 동작? 역시 이제 우리 기동민 후보가 예. 이제 그 동작에서 선거운동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낯선 후보가 돼서 인지도가 낮은 상태인데 상당히 호감도가 좋고 예. 또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랑 확장 가능성이 큰 후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연설하는 것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예. 네. 잘 하던가요? 아주 좋은 후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호감도가 높다는 것은 김 의원님의 주관적인 말씀이신 거죠? 우선 이제 잘생겼고요. 예. 잘생겼고 헌출하고 나경원 의원은 또 그리고 그분은 이제 미인이신데. 예, 그분은 이제 너무 많이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인지도 차이가 혁혁한 그 차이가 있어서 뭐 그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예. 비공개회에서 우리 당에서 보고하는 걸 보면은 인지도가 지지도가 아니라 인지도가 하루에 8%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기동민 후보를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지도의 상승이 지지도의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허동준 전 위원장이 난입하고 그러면서 그때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그래도 높아지고 있나 보죠? 실제 이제 스킨십이라고 할까 이렇게 네. 만나는 굉장히 젊은 후보가 많더라고요. 동작구에. 예. 사당동, 흑석동, 상도 일동인데요. 유권자들이요? 예, 예. 그래서 뭐 출근할 때 보니까 저분들만 투표장에 나오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수도권 전패 가능성도 있겠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여론조사라기보다는 네. 지지도라는 것보다는 인지도, 얼마나 후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중진을 많이 배치하면 무조건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가지고는 전혀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2주 남았는데요, 선거가? 예, 예. 상당히 이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네. 급격한 소용돌이가 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부터 이제 후보들이 지금 많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예. 뭐 투표권이 없는 그런 후보가 많이 있을 정도로 네. 교체가 많았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들이 이제 지금부터 뭔가 자기 지역의 후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자세한 경력 또 주장하고 있는 정책 이런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수가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야당은 뭐 공천 뭐 잡음이라고 할까 그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네.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점차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여권 입장에서는 인사파동 그동안의 악재들이 바닥을 친 게 아니냐. 지금부터는 전당도에서 대표도 바꾸고 좀 올라갈 상승 국면만 남은 게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면 점점 더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개혁 공천이라고 해서 예. 기동민 후보하고 예를 들어서 나경원 후보하고 사이를 이제 비교한다는 것은 참 말이 되지 않죠. 이분은 뭐 그 중진 의원이면서 서울시장 후보를 했고 뭐 언론 노출도가 아마 10,000배쯤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보를 같이 놓고 이제 지금 저울에 달기 때문에 예. 그런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발탁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현격하게 지금 인지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선거 막바지 가면 인지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초기 여론조사인데 초기지만 지금 뭐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떤 데서는 3배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기동민, 나경원. 이런 게 뒤집어진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선거 치르시면서? 상당히 근접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가서도 그걸 느꼈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후보 단일화 문제 같은 것이 쟁적으로 부상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체로 이것이 이렇게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예. 그 백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밑바닥이 네. 그 야당세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거, 정당 지지도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이 지금 동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청장 선거에 승리했고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했고 그게 한 달 반 일 아니겠습니까? 또 시의원, 도의원 비례가 전부 다 승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뒤로 갈수록 정당의 그 지지도를 회복해 갈 거라고 생각해서 네. 나중에 가면은 이제 상당히 근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네. 아주 박빙의 선거가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예.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일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는 게 야권 좋겠다고요? 연대라는 것이 굉장히 예. 국민들한테 식상해 있기 때문에 네. 자력으로 우리가 이걸 돌파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제 노회찬 후보가 워낙 인지도가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호감도 좋고 그래서 이제 기동민 후보하고 둘이 이렇게 각축을 하고 올라가게 되는데 예. 나중에 가면은 어떤 후보에다 표를 몰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사표 방지 심리,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이 생겨서 노회찬 후보가 좋긴 한데 예. 이번에 기동민 후보로 표를 몰아야겠다. 그 반대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한 쭉 빠지면서 이제 기동민 후보를 밀어 올리는 그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예. 유권자들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도 어려운 아주 박빙의 선거가 될 경우에는 역시 이제 지지율이 높은 쪽으로 네. 단일화를 이뤄내는 것이 좋겠다. 예. 수원은 어떤가요? 수원에 지금 그 손학규 후보 나오신 곳,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임태희 후보 나온 곳. 네. 여기서 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접전이거나 아니면 지금 뒤지거나 그런단 말입니다, 야당이. 네, 그것도 이제 확장성이라고 할까 앞으로의 인지도의 상승이 지지도의 상승을 얼마나 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 문제인데 예. 우리 이제 손학규 후보 같은 분은 이제 인지도가 높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그 지역에 투입이 됐지만은 예. 상당히 이제 박빙의 경쟁 구도를 지금 갖고 있고요. 예. 오차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 후보는 지난번 선거에 나갔던 분이고요. 예.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밭을 갈았던 분이지만 지금 거의 박빙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좀 더 열심히 하면 선거에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박광훈 후보도 상당히 지금 신인이지만은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이제 김진표 의원이 3번 당선된 영통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야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박광훈 후보 자체도 또 참신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임태희 후보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백혜련 후보는 지금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참신한 그런 여검사 간의 그런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서 그 지역도 우리 신장용 의원이 당선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고 큰 반전이 예. 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천호선 두 야권 후보들 간에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그렇습니다. 그게 그 지역은 바람직하다. 조금 이쪽 노회찬 지역보다는 예. 이제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새정치연합 후보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께서 동작하고 수원 가서 먹고 자고 하겠다라고 하던데 뭐 결기라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급한가 보다. 그리고 워낙 지금 밀리는구나. 그리고 공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책임은 다 본인이 감수해야 되고 그런 뭐 위기의식으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지도부는 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 같은 그냥 의원들도 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지금 국정 난맥 또 인사 참사 이것이 뒤풀이되고 있고요. 세월호의 특별법을 통해서 또 세월호 이 문제가 또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는 여당을 심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위기감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안철수 김한길 체제, 특히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공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 그리고 실제 전략적인 선택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의원님은? 많은 논란이 있고 비판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도 이제 중진을 박았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이를테면 정동영 대통령 후보나 거기 한번 선거를 한 적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아마 나경원 후보하고 뭐 박빙의 경쟁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광주에서도 지금 뭐 사선 의원인 우리 천정배 의원 같은 분을 무난히 공천했으면 별 문제 없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어떻든 새로운 인물을 세워야 되겠다.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해야겠다. 언제까지나 그 인지도에 끌려다니고 언제까지나 이런 중진에 매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치를 바꿀 수 없지 않겠는가. 미래의 정치, 대안의 정치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고뇌가 좀 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새로운 인물을 또 공천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낮고 그런 위기가 오게 되고요. 광주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예.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지도부의 고충을 좀 이해하는 쪽에 저는 그 입장에 서 있고 역시 이제 오늘 그 기동민 후보 사무실에 가서 느꼈습니다마는 예.
정말 새로운 인물을 세우면 언제나 저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지난 십몇 년 전에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그렇게 여러 가지 낯설고 좀 거물과 같이 붙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극복해 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또 새로운 인물이 창출되는 것인데 예. 언제까지나 인지도와 또 호감도가 좋은 정치인들을 요리 빼고 저리 넣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서는 정치 개혁이 없지 않겠는가. 예. 그런 것을 아마 지도부가 고민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김한길 대표는 사석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동영, 천정배 우리 같이 정치 시작했습니다. 20년 우정인데 이 사람들을 공천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가 이런 걸 토로하는 걸 들은 적이 있고요. 우리 안철수 대표는 금태섭을 처음에 동작에다 공천할 생각을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태섭을 또 공천했으면 이제 안철수 사람은 자기 사람 챙기기라고 아마 비난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다 보니까 또 기동민을 올리는 데서 오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허동준 위원장을 또 이렇게 공천을 주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고요. 참 이렇게 정치를 들여다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매도하고 그냥 한마디로 비판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금태섭 그 변호사를 수원에 네. 공천하려고 전략 공천하려고 하다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그랬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금태섭 그분이 상당히 그래도 안철수 진영에서는 제일 인지도가 높고 예. 참신성이 있는 그런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영통이나 이런 지역에 아마 공천을 하려고 논의가 됐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금태섭 스스로가 이렇게 지역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사퇴를 해버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참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곤혹스럽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새로운 인물, 좀 참신한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하려는 그런 뜻이었느냐, 아니면 정동영, 천정배 좀 골치도 아프고 말도 잘 안 들을 것 같고 잠재적인 뭐 라이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볼 수 있고요. 후자는 뭐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원래 이제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하고는 아주 각별한 사이. 그 세 분은 다 김한길 대표하고요. 열린 우리당의 그 주역들이셨고, 김한길 대표가 그때 말씀이죠. 대표도 하고 뭐 당 대표 하시고 그랬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때 뭐 민주당 고소해가지고 낙선하고 그렇게 돼 있어서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예. 그런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뭐 방어하고 뭐 경쟁자로 생각 그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특히 우리 천정배 의원 거기 광주 가서 경선하시려고 하는데 그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참 그런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혹자는요, 권은희 쓰나미라고 그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수도권에서 지금 여론이 많이 좋지 않은 것은 권은희 공천의 여파가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은희 그것이 아니라도 아마 굉장히 우리 지금 현재 초반부에는 고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권은희 공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동민이 나경원하고 싸우면 그럼 뭐 40대 30 정도로 뭐 이렇게 버금버금하게 시작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신인은 많이 박광온 또 백혜련 또 이런 기동민 이런 경우는 처음에 40대 20 내지 뭐 45대 25 이런 정도에서 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 권은희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지만 권은희 그 공천을 찬반양론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을 가지고 여당이 선거 전략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도 해봤습니다만은 여당이 뭔가 자기 정책 또 우리 정부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호소, 비전, 전략 이런 걸 가지고 선거를 하지 않고 야당의 공천, 특정 지역의 한 후보의 네거티브 캠페인을 통해서 수도권 선거를 광산구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선거 자체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조금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째째한 선거 전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권은희 그 문제는 이제 뭐 잘 알다시피 경찰청장이 그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금 4년 구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건 사실이고요. 예. 또 그것은 이제 서울청장이 김용판 서울청장이 권은희 그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가 그 외압을 가한 것이냐 그냥 격려전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크게 봤을 때는 국정원이 개입하고 또 경찰이 수사에 개입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있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여당이 그 선거 전략으로 삼는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네. 있고요. 재판부도 1심, 2심에서 다 어쨌건 권은희 전 과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라고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예. 그 지시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하도록 한 것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선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예. 다만 이제 김용판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한 것은 지시한 것은 맞는데 그 서울청장이 권은희한테 한 전화가 그런 외압을 간 것이냐 아니면 예. 그게 격려 전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고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공천이 잘 됐냐 못 됐냐 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권은희 후보 공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아주 그 부담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들이 좀 예상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차선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나요? 네. 자, 이제 어쨌건 초반에 백중 또는 열세를 딛고 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하려면 야당한테는 이 한 방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 전략가 입장에서 지금 이제 저는 그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예. 지난번 6.4 선거 때는 우리가 조용한 선거를 치렀습니다. 쟁점이 되거나 토론이 없었습니다. 유세가 없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부분을 국민한테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역시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거를 특별법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들한테 이것이 책임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에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 저는 7, 8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리지 못한 책임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또 관피아 문제부터 비리 이건 다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인사 혼선과 참사의 문제 이건 국무총리를 지금 2번이나 지금 이렇게 낙마를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장관이 지금 어제까지 2사람 또 낙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인사의 시스템의 붕괴와 정치권의 혼선 문제를 우리가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가지고 경기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이런 정책 또 이런 정부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선거 결과를 줄 것인가 아니면 경각심을 갖고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노선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야당이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보선 전국 전망 오늘은 야당의 전략통 김영환 의원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